지금부터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변화되고 또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질병과 마주치고 또 한순간에 외부로부터 유입된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당국과 의료계에서는 상시적으로 새로운 질병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보건당국과 관계된 모든 부처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감염 확산의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의료기관 내에 감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밀한 접촉자 조사, 신속한 검사와 함께 감염 발생 병원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감염 대상자를 찾아내고 또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일부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지만 접촉한 많은 분들과 의심되는 분들의 동선 파악이 확산을 막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접촉한 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정부가 접촉자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역학조사는 기본적으로 환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분들은 방역 당국에서 정하는 행동 요령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본인과 가족, 이웃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유언비어와 SNS상의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도 담담히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병마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현재 민간 전문가 중심의 메르스 즉각 대응팀에게 감염 관리의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 메르스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권한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일관된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이 난관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 지자체는 메르스 확산 방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가 격리자들의 철저한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처는 감염자의 치료, 자가 격리 중인 분들에 대한 1:1 매칭 지원, 학생, 군인, 고령자,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 조치, 다중이용시설 위생 관리, 출입국자 관리와 검역,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유언비어 확산 방지 등 소관 부처별로 갖고 있는 이건 소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메르스 발생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관광, 숙박, 유통, 레저 등 민생 관련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메르스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 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심각하게 염려가 됩니다. 이번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 내 감염으로 지역사회에 전파되고 있지 않아서 확실한 통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이 불안하시겠지만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를 위해서 밤낮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료진들을 믿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완치돼서 퇴원하는 분들을 볼 때 메르스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 차단의 최대 고비가 6월 중순까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과 방역 체계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저력을 갖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총력 대응해 나간다면 메르스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오던 수출이 최근 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유가, 세계 교육 둔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금년 1, 4분기 우리 수출 순위가 세계 7위에서 6위로 상승해서 경쟁국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엔저와 유로화 약세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출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엔저와 유로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우리 수출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수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각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수출 애로사항 해결이나 마케팅, 금융 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방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두 망라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현재 마련 중에 있는 2015년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충실히 포함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출 감소세와 관련해서 6월 1일 정식 서명한 한중 FTA는 우리 수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FTA 체결로 그간 상대적으로 진출이 부족했던 내수 소비재는 물론 문화 콘텐츠라든가 의료 등 서비스 분야까지 수출 확대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또 미국, EU를 포함한 세계 3대 시장과 FTA를 완결한 것이 됐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와 요구를 파악해서 정부가 면밀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산업부는 FTA 활용 정보는 물론이고 중국 각 성별 차별화된 시장, 조세, 법령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애로 해소라든가 마케팅 또 유통을 지원해서 중국 내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중 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관계 부처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비준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국회도 한중 FTA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이 4대 분야 구조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핵심 개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래 희망을 보장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1990년대 중반 높은 실업률과 저성장으로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경우 2000년대 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하르츠 개혁 등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오늘의 제2의 경제 부흥기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결국 모든 경제 주체들에게 윈윈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정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창출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법과 서비스 산업 발전법 등은 2년여 가까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면 금년 4월에 청년층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내년부터 정년 60세 제도가 도입이 되면 청년들의 고용 절벽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임금 피크제 같이 정년을 연장하면서도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임금 피크제 도입으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적게는 8만 8천 개에서부터 많게는 13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의 희망을 꺾는 일입니다. 임금 피크제는 기성세대가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을 조금씩 양보해서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임금 피크제가 현장에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됩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고 이것을 민간 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각 부처는 산하기관이 조속히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 관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노사정은 머리를 맞대고 산업별 특성에 맞는 임금 피크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기를 바라고 관계 부처는 민간 기업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임금 피크제를 원활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바랍니다.